이 녀석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일레벨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녀석은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아디다스 공홈을 통해서 선착으로 구매한 이지부스트 700V2 스태틱이라는 모델이에요. 700 시리즈 중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녀석을 이번에 처음 구입을 한 거예요. 예전에도 뭐 당연히 갖고는 싶었지만 당첨도 안 됐고 선착도 안 되고 뭐 리셀가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 좋게 공홈을 통해서 선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다즐링 블루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엣지 브라우저에서 먼저 그 구입 페이지가 열려서 엣지 브라우저가 조금 더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선착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와 엣지 브라우저 둘 다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발매된 지도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꽤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스태틱이 아니어도 이지부스트 700 시리즈를 꽤 좋아하는 편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토박스 부분의 높이 부분인데, 제 발가락이 살이 쪄서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토박스 파트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서 정 사이즈로 신던 반업을 하든 엄지발가락과 토박스의 간섭은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신었던 700V2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자주 신지는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신으니까 그래도 조금 늘어나서 그런지 살짝 편안한 느낌이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오늘 이 녀석도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혹시라도 토박스 파트의 느낌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뭐 기존에 사용하던 이지부스트 시리즈들의 박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700 부스트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지부스트 700 메이드 바이 아디다스라는 내용도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모델명은 이지부스트 700 V2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US 9.5 275mm로 구입을 했고, 컬러는 스태틱이 6번 적혀 있고, 모델 넘버는 EF2829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누런 속지가 한 장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은 느낌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베이지 컬러와 그레이 컬러 두 가지 컬러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가죽의 질감이 파트별로 살짝 다른 모습도 뭐 기존의 700 시리즈 모델들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녀석이 뭐 엄청나게 미친듯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퍼나 미드솔 파트의 디자인이 꽤 유니크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선함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V1 모델 같은 경우는 어퍼에 가죽이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가죽하고 메쉬 타입 직물이 섞여 있어서 그렇게 막 소재면에서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무게면에서 는 뭐 조금 가벼워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유의미한 정도의 무게 변화도 아닌 것 같아요. 원가 절감이 소재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4년 만에 돌아온 스태틱인데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시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트리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의 가격이 41만 9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슈트리를 이런 싸구려 속지를 접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발매된 지가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는 꽤나 익숙한 그런 실루엣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봐도 다른 신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녀석만의 독특한 느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박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죽과 메쉬 타입 직물 두 가지 정도만 이용을 해서 어퍼를 구성을 하고 있고, V1 같은 경우는 가죽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가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V2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가죽의 질감은 만져봤을 때 꽤 부드럽고 매끈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어퍼에서 가죽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컬러는 그레이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약간 옅은 하늘색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직물의 패턴이 뭔가 우리가 옷으로 입는 니트에서 많이 봤던 그런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패턴인데, 이 직물에 만약에 김치 국물이라도 흘린다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이드에도 이렇게 직물이 들어간 파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자로 파인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스카치가 한 파트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끈이 시작하는 스트랩을 고정해주기 위해서 가죽 소재를 어퍼 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넣어둔 게 보이고, 이 부분도 역시 스카치 역할을 하겠죠. 신발끈은 그레이 컬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밝은 컬러의 도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슈 레이스 홀은 가죽에 구멍을 뚫어서 3개 만들어 놓고 제일 윗부분에 2개는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구멍을 만들어놨네요. 마지막 구멍 2개는 신발끈을 당길 때 조금 더 쉽게 당겨지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혀 부분도 역시 소재는 토박스 윗부분과 마찬가지의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패턴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혀 부분은 어퍼 부분과 완전히 붙어 있는데 뭔가 밴드를 이용해서 혀 부분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라 양쪽을 그냥 스티칭을 이용해서 박아놨어요. 그래서 뭐 혀가 움직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두께는 살짝 빵빵한 느낌이 있어서 뭐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도 괜찮겠죠. 혀의 안쪽은 조금 다른 느낌의 메쉬 타입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혹시 해외에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UK9 그리고 유럽 사이즈로는 43.5가 275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사이드를 보시면은 니트 타입 어퍼가 기본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리플렉티브 스카치가 4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그레이 컬러의 가죽, 다시 베이지 컬러의 가죽,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드솔과 어퍼 요 부분의 가죽은 요 그레이 컬러의 가죽과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레이 앰플러가 살짝 스웨이드 가죽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가죽은 그냥 일반적인 매끈한 표면을 가진 가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세일 컬러처럼 옅은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어서 어퍼와 미드솔을 조금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카치 라인을 가까이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 얇은 줄 하나, 둘, 셋, 넷, 4줄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으로 넘어오면 이 파트의 가죽이 힐컵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 가죽이 다시 한번 사용되는 게 보이고, 이 가죽에는 이렇게 구멍이 5개 뚫려 있죠.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구멍 안쪽에도 리플렉티브 스카치가 들어있고, 가죽 아랫부분에도 스카치 라인, 뒷부분에도 스카치, 안쪽에도 역시 스카치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레이 컬러하고 세일 컬러 두 가지를 쓰긴 했지만 두 컬러 다 굉장히 옅은 밝은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질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뒤에서 봤을 때는 직물, 그레이 컬러 가죽, 스카치, 세일 컬러 가죽, 그리고 니트 어퍼, 이렇게 어퍼의 모든 소재가 한 번에 확인이 되기도 하네요.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피 파트를 보시면은 일단 발목의 주변부는 혀의 뒷부분과 마찬가지로 메쉬 타입 직물로 감싸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발등과 토박스 파트는 외부에서 보이는 니트 소재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인솔은 뭐 항상 그랬듯이 옵솔라이트 인솔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윗부분은 그레이 컬러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뭐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컬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살짝 지저분한 느낌인 거 보니까 재생 소재를 이용한 인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숫자로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부직포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아래쪽에 부스트 폼이 살짝 비치기도 하네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뭐 별다른 특징은 없죠. 700 V1 때부터 썼던 그 미드솔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어퍼 부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발을 직접 신었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발바닥이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원형의 디자인이 앞쪽, 뒤쪽까지 들어가 있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안쪽에서 봤을 때도 바깥쪽과 비슷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 뭐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 고무 파트는 아무래도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단단한 고무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얀색 파트는 옆에서 봤던 이 소재와 동일한 소재, 눌러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구멍 사이로는 하얀색 부스트 폼이 보이기도 하고요. 뒤꿈치 아래쪽에는 삼선 아디다스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뭐 익숙한 디자인이어서 특징은 없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 쉐입, 혀의 끝부분에서부터 토박스 끝에까지 굉장히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고 거의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지발가락 부분이 상당히 낮게 이렇게 쉐입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만 봐도 엄지발가락은 무조건 닿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신어봐야겠어요. 네, 이지부스트 700 V2 스태틱의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41만 9천원짜리 신발 치고 그렇게 막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독특한 느낌은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이 녀석도 살짝 와이드한 느낌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스타일링 트렌드에도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뭐 저는 패션을 잘 몰라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00 V2 스태틱이라는 컬러를 신고 있고요. 이 녀석은 저번주 토요일날 운 좋게 선착으로 구매에 성공을 했는데 배송은 빨리 해주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스태틱은 이번에 처음 신어보는 거고 700 시리즈를 신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느낌이 새롭긴 하네요. 모니터를 통해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와이드한 느낌을 보여주긴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쐐기형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디테일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전체적인 신발의 실루엣이 상당히 독특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리뷰하기 전에 시세를 한번 보니까 제 사이즈 기준으로 지금 60만원대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발매된 지 4년이 넘었고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독특한 디테일들 그리고 실루엣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녀석도 신은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고 이 녀석을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볼에 있어서는 저는 살짝 여유가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타이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발볼도 그렇고 발등 부분도 혀 부분이 두툼하고 일체형이긴 하지만 발등이 뭐 압박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있고요. 뒤꿈치 부분도 뭐 전혀 문제없이 잘 맞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이 녀석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토박스 파트에서 이 가죽 부분에 지금 제 엄지발가락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가죽 부분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제 엄지 발톱을 살짝 압박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을 때 이렇게 엄지 발톱이 누르고 있는 상태라면 걸을 때나 뛸 때는 그 압박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 녀석을 오랫동안 신었을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가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부터 이 녀석을 자주 신는다는 가정하에 한 2-3개월까지는 엄지발톱과 토박스 윗부분과의 간섭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 말고 700 V2 다른 모델을 꽤 오랫동안 신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신은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약해지긴 했지만 그 녀석 역시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 녀석을 신고 외출해서 갔다 오면 엄지발톱이 항상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 때문에 뭐 사이즈를 반업 정도 하신다고 해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반업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700 V2는 그냥 정 사이즈로 신으시고 본인의 발에 맞게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살짝 기대는 했지만 이런 느낌은 역시 그대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지 발톱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뭐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너무나 편안하면서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신발끈 구멍을 마지막 하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신발끈도 그렇게 뭐 꽉 끈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걸을 때 역시 이 녀석도 힐슬립은 살짝 느껴지고 있어요. V1에서는 이 정도의 힐슬립이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V1 같은 경우는 힐컵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 내피 쪽에도 패딩이 들어가 있어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꽤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V2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힐슬립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녀석이 뭐 본격적인 러닝화 그런 신발은 아니지만 굳이 괜찮았던 그런 디자인들을 없애버리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은 항상 들더라고요. 이 정도의 느낌이 뭐 일상생활 하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를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미드솔 파트가 접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지만 미드솔 안쪽에 부스트폼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그런 쿠션의 느낌을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봐도 뒤꿈치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은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발바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실어봐도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은 상당히 잘 느껴지네요. 다만 350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웃솔에 들어간 고무가 상당히 단단해서 그런지 같은 부스트 폼이긴 해도 이 녀석의 쿠션감이 살짝은 단단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감을 가진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녀석을 정가에 구입을 하긴 했지만 정가가 41만 9천 원이에요. 41만 9천 원. 스포츠 브랜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높은 가격대 신발이고, 심지어 리셀 앱에서 시세가 60만 원대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가격을 가진 신발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60만 원 주고 이 녀석을 구입을 해라 라고 하면은 한 2년 정도는 고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녀석의 독보적인 디자인과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인지도,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을 선택을 하시고 700 시리즈는 마무리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이지 부스트 700 V2 스태틱의 무게는 366g 나오네요. 366g이면 이 녀석의 사이즈, 어퍼의 디자인, 미드솔의 두께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가벼운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신발을 신어보시면 생각보다 가벼운데 라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년 만에 들어온 이지 부스트 700 V2 스태틱이라는 모델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정가로 구입하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41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 이 녀석은 당연히 쿠폰 적용도 안 되고요. 그리고 리셀앱 시세를 봤을 때 6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 네, 60만 원. 네, 60만 원이면 명륜진사 갈비를 한 40번 정도 갈 수 있는 가격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렇게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파이팅 넘치게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스태틱.